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PIO를 이용한 실제 코딩하는 방법, 입출력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GPIO 구조와 기능, 그리고 하드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실제 GPIO를 구동하는 응용 예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큐브 아이디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예제 4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회로도인데요. 예, 저희가 사용하는 뉴클레오 F429 확장 보드, 이거는 뉴클레오 144 보드에 IO 보드를 추가한 거잖아요. 워낙 뉴클레오 144 보드 자체에도 입출력용, 출력용 LED가 2개 있고요. 입력용 스위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끼운 IO 보드는 LED가 8개고 스위치가 4개입니다. 또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뉴클레어 144 보드에 붙어있는 LED는 회로도상으로는 LD1, LD2로 표시되어 있고요. 포트는 B의 0와 B의 7번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B1 스위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C의 13번 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할 144용 IO 보드에 붙어있는 LED와 스위치는요. LED는 모두 8개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 D 포트에 0부터 7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4개가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G 포트에 0에서 3번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 D의 07, G의 03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IO 보드 입출력 관련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LED가 지금 8개 있잖아요. PD0부터 PD7까지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식입니다. 여기 이 회로도를 보면은 포트에서 하이가 나가면은 1을 내보내주면은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제로를 내보내주면 LED가 꺼집니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LED를 켜고 싶을 때는 포트에 하이 또는 1을 내보내줄 겁니다. 끄고 싶을 때는 제로 또는 로우를 내보내줄 겁니다. 스위치 회로도입니다. 스위치 4개. 스위치 4개인데요. 스위치는 G포트에 0부터 3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스위치 1번을 보면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 스위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금 풀업 저항이 달려있는 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대로 원래 상태인 경우에는 입력을 받으면은 하이입니다. PG0는 하이가 되죠.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는 경우. 스위치가 눌러지면은 로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이 PG0 입력을 받으면은 스위치가 안 눌러져 있으면 하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눌러지면은 그때서야 로우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LED를 깜빡이는 예제인데요. 뭐 이런 예제입니다.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8개 LED가 있는데 8개 LED가 지금 다 깜빡이죠. 그렇죠? 이런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ED를 ON 시킨 후에 코딩상으로 ON 시킨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프 시키는 동작입니다. 8개 LED를 다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브 아이디는 우리 지지난번 시간에 이미 다 깔았잖아요. 그 큐브 아이디를 실행합시다. 실행하면 이 시작 화면, 그림과 같은 시작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뭐 다른 걸로 바꿔도 뭐 좋겠지만 일단은 디폴트로 갑시다. 디폴트 폴더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혹시 방화보육 경고가 나오면은 억세스 허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화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큐브 아이디를 설치하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경우는 이름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생기는 예, 여기 보면 요렇게 메뉴들이 몇 개 있는 화면. 그리고 큐브 아이디를 몇 번 사용을 해봤다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코딩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는데 먼저 요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실행할 때는 요 화면이 나오기 전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니셜라이즈 하겠다는 거죠. STM32의 타겟 셀렉터를 이니셜라이즈 한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요 인포메이션 센터 창을 닫고 요겁니다. 요게 인포메이션 센터하고 센터 창을 닫습니다. 닫고 두 번째로 큐브 아이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요겁니다. 예. 큐브 아이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 다음 다시 큐브 아이디 프로그램을 시작합시다. 시작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앞 페이지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다시 뒷페이지로 갑니다. 예,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은 인포메이션 센터를 닫고 큐브 아이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는 것을 한 두어 번 더 해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참고입니다. 원래 이 스타트 뉴 STM32 프로젝트를 누르면 실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동작이 지금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버전 1.4.0의 경우 조금 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얘를 닫고 요걸 닫고 다시 실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일반적인 시작 화면의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파일 메뉴에서 New입니다. New로 가면 메뉴들이 쭉 뜨는데 STM32 프로젝트. 우리는 STM32 그 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STM32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면 예,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타겟 셀렉션 화면이 나옵니다. 타겟 셀렉션. 그럼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먼저 MCU하고 이제 제일 처음 타겟이라는 거는 어떤 MCU를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보드 여기 미리 입력되어 있는 보드가 있다면 어떤 보드를 사용하겠느냐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MCU나 MPU 셀렉터 탭 여기 있습니다. 이 놈을 누르면은 여기 파트 넘버 이제 파트 넘버 그러면 여러 가지 칩들 이제를 선택해야 되죠. 여기에 ATM32F429의 Z입니다. 우리가 쓸 모델입니다. 뉴클리어 F144 그 보드 속에 들어있는 그 칩입니다. 칩은 요겁니다. 네, 복잡하게 다 입력하기 복잡하면 사실 F429ZI만 입력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창에 현재는 예, F429ZI 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ZI-TX입니다. TX.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칩입니다. LQFP 144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걔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는 요런 창이 나옵니다. 요런 창이 나오는데 프로젝트 이름을 일단 입력합시다. 우리가 GPIO의 첫 번째 예제니까 GPIO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습니다. 디폴트로 두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은 요것도 처음 실행할 때는 이런 예, 이니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즈 한다고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이런 화면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뜨잖아요. 다운로딩 하고 뜹니다. 처음으로 실행하는 경우나 아니면 새로운 MCU나 보드를 선택할 경우는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치한 건 큐브 아이디입니다. 큐브 아이디라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저
코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입니다. ID라고 그러잖아요.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이고 이 프레임이나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필요한 그 MCU들, 펌웨어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넣으면 너무 왜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MCU들을 선택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받는 식으로 예, 동작합니다. 큐브 MX도 비슷하고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MCU를 선택하고 들어왔잖아요. 선택하고 들어왔고 처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까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두 번, 세 번째 들어온다면 이런 거 없이 비교적 빨리 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예, 좀 기다리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MCU 세팅을 이제 할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해당 칩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그 ST링크라는 걸 이용할 텐데요. 그 ST링크는 사실 시리얼 와이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디버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pinout configuration에서요. pinout configuration은 여기 있는 탭입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 시스템 코어입니다. 시스템 코어는 그 밑에 나오는 요겁니다. 시스템 코어를 클릭하고 예, 거기에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클릭하고 그럼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디버거입니다. 여기 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디버거를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ST링크는 시리얼 와이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와이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 설정을 하는데요. 앞에 우리 회로도에서 봤지만 LED는 PD의 0부터 7번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PG의 0부터 3번입니다. 그래서 PD의 0부터 7번을 GPIO 아웃풋으로 설정할 겁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PD0부터 한번 해봅시다. PD0. PD0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예, 요 화면에서요. 여기에 보면은 그 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PD0 하고 넣으면은 PD0 칩이 이쪽에 있습니다. 요게 보일 겁니다. 보이면은 그 PD0 칩을 클릭하면 메뉴들이 이렇게 뜹니다. 뜨고 거기에서 우리 아웃풋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GPIO 아웃풋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 실제 우리 프로젝트 작성하고 설정하는 동영상, 이건 지금 PPT를 이제 찍은 동영상이고요. 그거 말고 실제 화면을 찍은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 화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슷한 방법으로 PD하고 PD1에서 PD7까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D0를 아까 아웃풋으로 설정했고 1, 2, 3, 5, 6, 7 다 아웃풋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핀의 설정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PG0부터 3번까지입니다. 이건 인풋으로 해야 되죠. G의 0부터 1번은 여기 있습니다. 좀 확대한 그림은 여기 있고요. 2번부터 3번은 여기 있습니다. 좀 확대한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다 GPIO 인풋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 이제 그 핀은 설정했고 그 핀의 세부 설정을 이제 해줘야 합니다. 여기 참고로 그림에 보면은 예, 저기 PD하고 PG 우리가 설정한 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일단 PD0부터 7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겁니다.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면 아웃풋 레벨은 로우로 두고 모드는 아웃풋에 푸시풀이고 풀업풀다운은 풀업으로 설정하고 스피드는 하이로 설정할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앞 시간 그 영상에서 봤던
GPIO init type definition 구조체에 보면은 이 핀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인자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그 인자들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그걸 여기서는 이제 우리 코드가 아니라 그래피컬리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PD0 같으면 PD0를 클릭하면 밑에 이런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 그러면은 아웃풋 레벨은 로우로 해주고 모드는 아웃풋에 푸시 풀로 해주고 풀업 풀다운은 풀업으로 해주고 스피드는 하이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로뿐만 아니라 7번까지 쭉 다 똑같이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요거 화면으로 된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PD0부터 PD7번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한꺼번에 뭐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설정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PG0부터 3번까지를 입력으로 설정하는데 요거는 모드는 인풋 모드고 풀업 풀다운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할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G0 잡고 모드는 인풋 모드고 풀업 풀다운은 풀다운으로 똑같이 G1, 2, 3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칩하고 그 핀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으면은 뭐라는 건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보면은 Generate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피컬리 설정했고 뭐 메뉴로 설정했잖아요. 이걸 이제 소스 코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코드를 누르면 됩니다. 혹시 뭐 이런 질문창이 나오면은 뭐 Associated Perspective를 오픈하겠느냐? Yes, 뭐 합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 옆에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뜨고 여기에서 메인.C를 보기 위해서 코어의 소스 폴더의 메인.C입니다. 코어 폴더는 여기 있고요. 그걸 열면 소스 폴더가 보이고 그걸 열면 메인.C가 있습니다. 메인.C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코드가 떴죠. 요게 메인.C 소스 코드입니다. 이제 이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큐브 MX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 코딩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LED 8개를 다 깜빡깜빡이자고 했잖아요. 그 코드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 코드에 지금 들어있는 건 뭔가 하면 아까 그 큐브 아이디에서 우리가 설정해줬던 거, 그 D포트의 7개 핀은 입력으로 그렇죠. 출력으로 쓰겠다. 그리고 G포트의 3개 핀은 입력으로 쓰겠다. 뭐 그런 코드들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파일입니다. main.h 헤드 파일은 코어입니다. 코어 폴드에 include 폴더. 아까는 소스 폴드였죠. 우리 소스 main.c는 소스 폴드에 있었는데 헤드 파일은 include 폴드에 들어가면 헤드 파일이 몇 개 있는데 main.h입니다. main.h를 클릭하면은 헤드 파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 main.c하고 main.h 두 개를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참고로 우리 큐브 아이디 버전 1.4.0 기준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사용하는 큐브 아이디의 버전이 다르면은 소스 코드의 라인 번호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전체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큐브 MX로 만들어도 거의 뭐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큐브 아이디와 큐브 MX가 결국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큐브 아이디 내부에 사용했던 건 결국 그 큐브 MX입니다. 그래서 그 큐브 아이디나 큐브 MX로 만드는 소스 코드가 같습니다. 거의. 일단 크게 한번 살펴보시죠. 소스 코드가 다소 길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거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 main.c라는 이제 코멘트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main.h를 include 하죠. include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1, 2, 3, 4하고 표시된 거는 라인 번호입니다. 라인 번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 부분 use code begin pv라는 부분이 있죠. pv라는 거는 private variable입니다. 왜 우리가 함수 변수 선언하잖아요. 전역 변수 뭐 선언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 변수 선언할 때 여기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use code begin PFP라는 거는 private function prototype입니다. 우리가 함수 사용할 때 함수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 메인 위에 함수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이 있죠. 63번째 라인. 그리고 메인 다음에 보면 use code의 begin 1입니다. begin 1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 할 in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큐브 아이디가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이 할 init이라는 건 우리 앞에 그 초기화를 위한 함수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 초기화를 위한 함수, 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클락 컨피규어라는 거는 시스템의 클락 자체를 세팅해 줍니다. 클락 소스는 어디서 쓰고, 뭐 클락 저기 각각 클락 몇 메가짜리 클락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MX GPIO init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그 큐브 아이디에서 핀 잡고 그 핀을 입력,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use code begin to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while 문은 여기에 나옵니다. 94번째 보면 while 문이 있고 이 while 문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요 101번째 여기서 끝나고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95는 99에서 끝나네요. while 문은 99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01은 전체 이 메인 함수의 끝입니다. 메인 함수의 끝. 여기 조금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의 끝이고요. while 문은 여기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우리가 주로 많이 코딩하는 거는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use code begin while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스템 클락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 아까 뭐 클락 소스는 뭘로 쓰고 클락의 주파수는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코딩할 건 아니니까 이건 뭐 전혀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MX GPIO init이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전혀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use code begin for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 주로 코딩을 해줄 겁니다. 참고로 요 MX GPIO init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G 포트하고 D 포트를 잡아줬잖아요. 잡아주고 그걸 어떻게 잡아줬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D 포트에 대해서 일단 핀 리셋 초기화를 해줍니다. D 포트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G 포트를 한번 설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설정하고 싶었는데 D 포트에 제로부터 핀 제로부터 핀 7번까지 우리 생각해보면은 D의 제로부터 7번까지는 LED였잖아요. LED 8개. 그래서 여기 그 LED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설정해 줬는가 하면은 아웃풋인데 아웃풋 푸시 풀이고 풀업을 쓰고 스피드는 하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해 줬던 게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D 포트에 핀 제로부터 7번까지고 그래서 여기 GPIO init이라는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부분이 D 포트를
옆에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7개를 출력으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윗부분 여기 보시면은 핀 0부터 3번까지를 설정해, 이건 G입니다. 스위치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우리 인풋으로 썼고 풀다운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GPIO-D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부분, 스위치 입력으로 쓰겠다는 걸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10번째 라인까지가 메인 함수, 큐브 아이디가 만들어준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인데 처음 보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드의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드의 앞으로 들어가고 코드의 처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거는 없고요. 그 다음 주로 우리가 코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se code begin pv입니다. private variable, begin private variable, begin pfp, private function prototype, begin 1,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쓸 것 같고요. 전역 변수 말고 지역 변수 잡아준다면 여기서 선언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use code begin to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쓸 테고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begin while입니다. begin while. 그리고 begin for입니다. 이 부분들을 주로 쓸 겁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혹시 큐브 아이디 버전이 달라서 소스 코드 라인 번호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된 begin for, begin while, 아마 요거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main.h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큐브 아이디 버전 1.4.0 기준이고, 여기 보시면 이건 훨씬 더 간단합니다. 헤더 파일 이렇게 쭉 있고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요거는 71줄까지입니다. 71줄까지고 우리가 코딩해 줄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use code begin의 private define. 우리 주로 C 이런 코딩 하다 보면 sharp define 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기에 써줄 겁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 실제 작성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파일에 소스 코드를 넣을 텐데 두 개 파일에 넣을 겁니다. main.c와 main.h입니다. 우선 main.h입니다. main.h에 아까 begin private define 앞에 본 걸로는 라인 62번째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여기 이렇게 생긴 요걸 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고, 요거는 소스 코드를 따로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카피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LED하고 스위치를 이렇게 샵 디파인으로 해놓은 겁니다. LED1은 핀 0고 LED2는 핀 1이고 EXT라는 거는 포트 D이고 뉴클레오라는 건 포트 B고, 이건 사실은 그 뉴클레오 보드에 내장된 LED에 대한 얘기입니다. EXT라는 거는 IO 보드에 대한 얘기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는 포트 G고 그런 것들을 디파인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main.c입니다. main.c에 가서 begin pfp입니다. 라인 5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LED on-off라는 함수를 여기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함수 사용하기 이전에 선언해 주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use code begin to 라인 89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LED on-off라는 함수를 불러줍니다. 요거 보면은 대충 이런 겁니다. LED 전부를 우리 LED 8개잖아요. 걔를 500ms 동안 on-off입니다. 500ms 동안 on하고 그 이후에는 off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begin while 부분입니다. begin while에 가서 요 코드를 요 빨간 걸로 친 요 코드만 추가하면 됩니다. 요거 한번 보면은 GPIO 토글 핀입니다. 위에 거는 아까 우리 하드 드라이브 볼 때 라이트 핀, 토글 핀, 리드 핀 얘기했잖아요. 그때 했던 토글 핀입니다. 대략적으로 코드를 보면은
GPIO EXT라는 거는 우리 IO 보드를 얘기합니다. IO 보드에 붙어있는 LED OR입니다. LED 모두를 토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ON이면 오프로, 오프면 ON으로 뭐 이런 식으로 토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 딜레이 200, 이거는 200ms 동안 딜레이를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게 이 while문 지금 끝이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어디 있을 테고 이 while문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0ms 간격으로 ON 됐다가 오프 됐다가 ON 됐다가 뭐 그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은 begin for 부분입니다. 유저 코드 begin for 부분에 요걸 넣어줍니다. 요걸 넣어주는데 얘는 아까 우리 했던 LED on off 썼던 그 함수의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코드고 이 코드 내부에 보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write pin, delay write pin입니다. 요거 함수인데 write pin이라는 거는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GPIO EXT라는 건 우리 까맣게 생긴 IO 코드를 얘기합니다. IO 코드 LED에 핀을 셋하는 겁니다. 셋하면은 1이니까 우리 그 회로에 의하면은 1이면은 LED가 켜집니다. 그래서 write pin set이니까 LED를 켭니다. 그리고 할 딜레이, 요건 아까 앞에서 봤던 함수와 똑같습니다. 시간 지연 함수입니다. 그 write pin ext 해서 reset 꺼주는 거죠. 그게 LED on off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온 타임 인터벌만큼 처음에 켜주고 타임 인터벌만큼 지나면은 꺼줍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GPI 뉴클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뉴클레오 보드 자체에도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를 켜고 꺼주는 함수인데요.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앞에 큐브 그 ID에서 설정할 때 그 딱 설정해 준 게 D 포트만이잖아요. D하고 G 포트만이잖아요. 사실 요 뉴클레오에 있는 요 포트는 설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동작하더라도 불이 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넣어둔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팀 소스 코드들, 여기는 소개 안 했지만 다른 이전 버전의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거는 요겁니다. GPIO EXT에 대한 write pin, delay, write pin으로 셋해주고 리셋해주는 겁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LED 켜고 끄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는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실습보드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면 됩니다. 연결 방법, PC와 연결 방법, 예제 프로그램 컴파일 다운로드 같은 거는 우리 4장 예제 프로그램의 실행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 USB 포트 연결할 때 이 그림 보면은 USB 포트가 PC랑 연결된 USB 포트입니다. 이 보드에 USB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위쪽입니다. 여기서 위쪽이라고 얘기하면 보드 전체를 볼 때 크게 생긴 그 랜 포트가 있습니다. 랜 포트. 랜 포트 있는 쪽이 아니고 그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요거 잘못 꽂으면 나중에 다운로드도 안 되고 동작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건 참고로 이거는 랜, 그러니까 TCP/IP 통신을 위한 포트이고 요건 USB 통신을 위해서 있는 포트입니다. PC하고 연결해서 디버깅용으로 있는 포트는 위에 있는 USB 포트입니다. 동작 아까도 봤지만 뭐 이런 식으로 LED 깜빡깜빡 하는 동작입니다. 혹시 컴파일이나 다운로드가 잘 됐는데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리셋 스위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리셋 스위치 여기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 리셋 스위치를 눌러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 USB 케이블을 요 놈입니다. 한번 뺐다가 다시 연결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리셋 스위치 눌러보고 그래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돼도 정상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러면 작성한 소스 코드가 틀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드가 고장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뭐 확률상으로 좀 낮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